자, 반갑습니다. 5월 12일에서 13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MLB 분석방도 시작하도록 할게요. 유럽 축구도 한 4경기 있던데 오늘 유럽 축구는 패스하겠습니다. 경기가 더 많을 때 그때 한번 더 돌림판 한번 가봅시다. 그때는 축구는. 자, 어제 최근에 뭐 MLB는 야구는 보면 좀 페이스 좋죠. 좋은데 제가 지금 어제 MLB랑 오늘 주간도 끝나진 않았지만 주간도 살짝 어려워 보인다. 일단 MLB 오늘 아침에 MLB는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어요. MLB 이렇게 갔다. 볼티 역배 텍사스 승 갔고 다저스 오버 제가 1픽으로 불러줬죠. 3픽이라고 하면서 텍사스가 점수를 많이 안 줄 줄은 알았어. 근데 1점도 못 뽑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1점을 못 뽑네. 1대0으로 졌어요. 축구 스코어로. 애리조나가 불펜이 많이 약한 팀인데 불펜도 오늘 어제도 완벽했었고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냥 다져서 오버 넣고 갈걸 이런 후회도 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주간은 어떻게 갔냐면 주간은 완전히 미스입니다. 미스. 참. 주간은 오늘 롯데 역배 KT 승 하나 전반 승 같습니다. 뭐 롯데 역배랑 KT 승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나가리 했고 뭐 공격 한 3번 4번씩 남았는데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죠? 기대치가 크게 없습니다. 뭐 잘 될 때는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 뭐 2경기라서 한 경기면 모르겠는데 2경기라서 조금 쉽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5월 들어서 상당히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야간은 7점 이외에요. 두 조합 나갑니다. 평균 한 조합이 9점 몇 배고 한 조합이 4.8배인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9배 이상짜리 그게 마음에 듭니다. 그것만 가고 싶었는데 지금 연패, 2연패 중에는 어쨌든 2연패 중이라 두 조합 나갔습니다. 두 조합 중에 한 조합 먹어서 그래가지고 연패 흐름 한번 또 깨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클리블랜드와 에인절스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체코니 나오고 천사는 우레나 나옵니다. 체코니는 작년에 비해서 방어를 많이 올라왔어요. 투구 패턴은 똑같습니다. 얘 뭐 어중간한 구속과 어중간한 구위 가지고 그냥 구위로 윽박 지르려고 하는 투수인데 아무래도 구속과 구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한 타선 만나면 작년에도 그랬듯이 좀 많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뭐 약한 타선한테 좀 많이 넘어가고 있고 간만에 직전 경기는 캔자스 시티 맞아서 잘 던졌어요. 근데 오늘 만나는 천사 타선도 근데 강한 타선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로 막을 같진 않고 제 생각에 5에서 6이닝 사이에서 한 3, 4실점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사의 우레나 이 선수는 에인절스 아니었으면 선발을 돌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원래라면 이 선수는 공만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트리플레이에서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천사 팜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 선수 즉시 전력감이라 보고 그냥 올린 건데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좀 기복이 심할 거예요. 최근 2경기는 괜찮았는데 이 선수가 2경기 잘 던졌다고 해가지고 3경기 연속 잘 던질 거라는 걸 믿음감은 별로 없다. 이 경기는 뭐 우레나도 실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8.5 오버고 승패는 둘 다 실점률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프렌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볼티모어와 양키스. 볼티모어는 투수가 누가 나올지 몰라. 지금 크레머, 포비치, 애플린, 로저스 전부 다 IL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발이 없습니다. 아마 뭐 불펜데이거나 아니면은 2군에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 볼티모어의 팜 자체가 좋지도 않고 그리고 불펜도 상당히 안 좋아. 볼티모어 불펜이 몇인지 볼까요? 최근 2주 동안 볼티모어는 불펜이 22등이에요. 4.66 하위권이죠.
그래서 양키스 타선이 지금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볼티 불펜지나 2군 팜에 있는 선수가 양키스 타선을 막는 건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양키 사이드로 보는 게 맞고, 오렌도 잘 던지다가 직전 경기 텍사스전에서 물타선 물바타 텍사스한테 털렸어요. 그래서 뭐 완벽한 컨디션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경기에서 하드위피를 놓기 때문에 오렌도 어느 정도 실점률이 있을 거다. 이 경기 또한 8.5 기준이라면 오버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양키 승에 오버 쪽 볼게요. 다음 피츠버그와 콜로라도. 피츠버그는 스킨스 나오고 콜로라도는 로렌젠 나옵니다. 스킨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수는 시즌 개막전에서 1이닝도 못 채우고 6실점이나 7실점 해가지고 망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던졌어요. 솔직히 개막전에도 본인이 못 던진 거라고 보기에는 보다는 얘는 운이 안 좋았어. 전부 다 빗맞은 타구였어요. 본인이 인터뷰로도 말했어. 점수는 많이 줬지만 구위는 있었다고. 그리고 모든 타구들이 대부분 운이 없이 빗맞은 타구가 텍사스 안타가 되거나 이렇게 된 거라고. 다음부터 잘할 거라고 해서 딱 약속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콜로라도 타선 상대로 그렇게까지 많이 맞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반대로 로렌제는 확실히 쿠어스필드 영향으로 방어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작년과 뭐 예전에 비교해가지고 구속이 떨어지거나 구위가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다. 그냥 콜로라도 영향으로, 쿠어스필드 영향으로 지표가 좀 많이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 뭐 작년 재작년에도 뭐 6이닝 3실점 5이닝 3실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투수였기 때문에 피츠버그 상대로도 뭐 6이닝 잘 던지면 6이닝 3실점이 같고요. 못 던지면 5이닝 한 4실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발 매치업에서 피츠버가 많이 앞서는 경기고, 그래서 여기는 피치 승 보고, 언더오버는 두 선수 다 상대전에 강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시내티와 워싱턴. 신시내티는 싱어 나오고 워싱턴은 미콜라스 나옵니다. 미콜라스는 뭐 크게 메이저리그에 미련이 없는 듯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스트라이크 넣으려고 해요. 7대면 쳐보라 하고. 근데 아무래도 구속도 떨어져 있는 상태고 구위도 안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맞고 있지. 근데 여전히 땅볼 유도는 잘 하고 있고, 그죠? 하지만 결정구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닝 수를 채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4이닝, 5이닝을 잘 못 채워. 직전 경기에 잠깐만에 5이닝 채우긴 했는데 항상 일정량의 실점을 동반하고 있는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신의 싱어는 방어율이 훨씬 좀 많이 높아. 그죠? 이 선수 구속도 1.2마일, 한 1.7, 8km, 1.9km, 한 2km 가까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 선수는 뭐 어차피 구속으로 승부한 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이 떨어진 게 뭐 지금 많이 지표가 하락한 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어가 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얘 던지는 거 보면 정타가 잘 안 맞긴 해요. 똑바로 가는 공이 없어. 전부 다 휘어져서 갑니다. 패스트볼도 조금 마지막에 공 끝이 살짝씩 변해요. 그래서 얘 하드히 비율은 상당히 양호해요. 36%에 88.6마일이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싱어는 구속이 점차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수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미콜라스보다는 싱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신시 사이드로 보고 기준점 9.5라도 양 투수 다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상대전에 둘 다 별로였기 때문에 오버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보스턴은 수아레즈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휠러 나옵니다. 보스턴 누가 나올지 몰라요. 수아레즈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레이가 나올 수도 있고 베요가 나올 수도 있어. 셋 중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서 수아레즈일 것 같긴 한데, 아니면 베요가 두 번째 투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턴에 베요가 오프너 다음에 두 번째 투수로 나와가지고 7이닝인가 던져 잘 던졌어요. 근데 베요가 올 시즌 정말 안 좋아서 지금 보스턴 코치진들이 베요를 두 번째 투수 이런 식으로 밀고 있는데, 첫 번째 시도에선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마도 베요가 두 번째 투수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휠러는 복귀해가지고 3경기 던졌는데 3번 다 잘 던졌어.
휠러가 휠러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턴 타선이 좀 침체되어 있는 상태고, 휠러가 뭐 평소대로만 던져준다면 크게 뭐 점수를 많이 맞을 것 같진 않다. 그죠?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으로 봐야 되고, 베요가 나온다면 베요도 직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구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8.5 기준점이라면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필라 승에 언더사이드 볼게요. 자, 넘어갑시다. 토론토와 템파베이입니다. 토론토는 코빈 나오고 템파베이는 맥클라난 나옵니다. 지금 토론토가 템파한테 4연패 중이죠. 지지난주에 있었던 경기에서 3번 다 잡히고, 오늘 경기도 또 졌어요. 그죠? 오늘 경기는 좀 토론토가 잡을 줄 알았는데 템파가 또 잡았습니다. 이번 매치업은 오늘 매치업보다 좀 더 벌어져 있어. 오늘 매치업은 뭐 가우스먼이랑 누구였죠? 템파가 라스무센이었나? 가우스먼이랑 활잔 있고, 오늘은 비슷한 투수였어요. 오늘은 코빈과 맥클라난이란 말이야. 살짝 선발 매치업에서 템파베이 조정 기우는 경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코빈도 급하게 토론토랑 계약을 했어요. 원래라면은 그 코디 폰세 하나에서 뛰었던 걔랑 계약을 했는데, 걔가 한 경기 만에 시즌 아웃 돼가지고 코빈이랑 급하게 계약을 했다. 얘 뭐 직전 두 경기 보면은 전부 다 뭐 5.1이닝 2실점씩 하고 있는데 운이 좀 많이 따르고 있어요. 지금 기대 방어율은 6.24입니다. 6.24. 그죠? 모든 지표가 좀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방어율만 어느 정도 선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커리어 로우 페이스입니다. 커리어 로우 페이스. 아마 직전 두 경기는 잘 던졌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세금을 제대로 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템파가 또 이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템파 승에 7.5 기준으로 오버 볼게요. 다음 매치와 디트로이트. 매치는 페랄타, 디트로이트는 플라우티입니다. 방어를 비교해보면 페랄타가 뭐 압승이고, 구속도 뭐 페랄타 더 좋고, 페랄타는 시즌 초반에 살짝 흔들렸었는데 미러키 했을 때 그 포스가 안 나왔어. 근데 최근에 점점 자기 페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하드hit도 뭐 완전히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평균보다 살짝 안 좋은 그 정도 수준이고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플라우티, 이 선수는 잘 던질 때는 정말 잘 던져. 잘 던질 때는. 근데 못 던질 때도 정말 못 던져. 그래요. 근데 직전 경기에 제가 이거 직접 봤어요.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경기에서 이때 제가 보스턴 승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5월 며칠이었지? 하여튼간에 먹었나? 못 먹었나? 5월 6일이었나? 보스턴 역배 제가 찍었죠. 5월 6일날 기준으로 이때일 거예요. 아마 5월 6일날 보스턴 역배로 제가 먹었는데, 이때 얼리였나 털리였나 보스턴 선발 이랬을 거예요. 그때 9위는 플라우티가 더 좋았어. 1, 2, 3, 4위 도 엄청 잘 던졌어. 근데 한 번 위기에 와가지고 점수를 줘가지고 보스턴 이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때 플라우티가 공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선수가 올 시즌에 공이 왜 방어력이 이렇게 높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았어. 실제로 직전 경기에서 5이닝 동안 삼진 10개나 잡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디트로이트 좀 비빌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발로 뭐 대놓고 비교해보면 페랄타 좀 앞서 보이긴 한데 매치가 방망이도 그렇고 썩 믿음이 안 가. 이게 그냥 간다면 디트로이트 프렌즈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7.5 기준으로 양 투수 다 웬만하면 할 것 같아요. 언더 상대적으로 둘 다 좋아. 언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다음 애틀란타와 컵스. 애틀란타는 홈스 나오고 컵스 레아 나옵니다. 양 투수 다 지금 상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드히필도 둘 다 높고, 그리고 홈스는 작년에 슬라이드랑 커브 둘 다 좋았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 커브가 바보가 됐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커브가 너무 안 들어가요. 커브만 던졌다고 하면 장답니다. 근데 안 던질 수는 없잖아. 딴 거 다 똑같아. 커브만 문제야. 레아도 작년보다 훨씬 좀 안 좋은 성적이고, 직전 두 경기에서 나쁘진 않았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다. 그래서 양팀 타선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타선이 특히 애틀란타는 우투 상대로 OPS가 1등입니다. 1등. 컵스도 우투 상대로 7위 정도 되고,
그리고 불펜은 양팀 투수가 둘 다 중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은 강한데 불펜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마운드가 선발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오래 버틸 것 같진 않아. 결국은 불펜 싸움으로 할 것 같은데, 불펜이 약하고 타격이 강하면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8.5 기준이라면 오버가 상당히 메리트 있어 보이고, 승패는 아무래도 지금 애틀란타의 기세가 너무 좋아요. 컵스도 지금 10연승 하고 나서 지금 2연패 중이죠.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애틀란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미네소타와 마이애미. 미네소타는 오버 나오고 마이애미는 페레즈 나옵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 공 제일 느린 투수와 메이저리그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공이 빠른 투수 대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와 페레즈. 오버는 올 시즌에 속도가 한 2.5km 정도 줄어들었어요. 근데 방어율은 더 좋아졌어. 왜냐면은 브레이킹 볼이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는 이번 시즌에 속도를 더 포기하고 제구, 그리고 변화구 제구에 훨씬 더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잘 들어맞다가 직전 경기 때 워싱턴한테 개털렸어요. 아무래도 속도가 느린 투수들은 제어가 잘 안되면 한 번씩 막 터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필연적입니다. 직전 경기가 그랬었고, 이번 경기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오버가 근데 얘가 한 번 터지면 연속적으로 터지는 경향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좀 위태위태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이애미의 페레즈는 그냥 공만 빠른 투수입니다. 공만 빠른, 진짜 빨라요. 그런데 볼 끝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회전수는 좋은데 좀 잘 맞아 나가. 공도 빠르고 회전수 좋은데 직구밖에 없다 보니까 잘 노리면은 상대 타자들이 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직전 두 경기도 5이닝씩 밖에 못 던졌고 5실점 2실점 했습니다. 다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31%니까. 그죠? 이 경기 선발은 비슷하긴 한데, 지금 최근 타격 상태는 마이애미가 결코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점은 확실히 오버보다는 페레즈가 더 있는 투수예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마이애미가 전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불안하지만. 그래서 프렌의 8.5 기준, 양 투수가 둘 다 불안하고 했죠. 오버 쪽으로 이 경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버충입니다. 오버충. 다음 미러키와 샌디. 미러키는 스프로트, 샌디는 월드론. 자, 월드론은 그냥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한 너클볼러라고 보시면 돼요. 너클볼 비중이 한 30% 정도 가져가고 있고, 지난 두 경기 잘 던졌어. 그 앞에 그 두 경기는 좀 못 던졌고. 근데 너클볼 투수는 본인도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 경기 결과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죠? 두 번 못 던지고 두 번 잘 던졌어요. 이번엔 못 던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죠? 기대 방어율 자체는 상당히 낮습니다. 3.55. 근데 오늘 보는 팀 미러키, 이 팀은 아마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으로 따지면 가장 적게 친 팀이 아닐까. 한번 볼게요. 홈런 수가 가장 적게 친 팀이, 봅시다. 미러키네요. 미러키가 꼴찌예요. 미러키가 홈런 26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팀은 빠따를 짧게 잡는다고 하죠. 방망이를 짧게 잡고 타격, 히팅에 이제 맞추는 거에, 컨택에 중점을 두고 하는 팀입니다. 제일 많이 튄 선수가 홈런 6개밖에 안 될 거예요. 옐리치도 빠져있는 상태고. 근데 이 팀은 작년부터 그랬어. 홈런으로 점수를 낸 팀이 아니라 계속된 연타로 투수들 정신없이 해가지고 점수를 계속 냈어요. 달리고 치고 해가지고. 근데 너클볼 상대하려면 공을 끝까지 봐야 됩니다. 어차피 너클볼 공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공을 끝까지 못 쳐야 되는데, 오히려 미러키 타자들이 너클볼 상대하기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드론이 이번 경기에서 실점률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프로트가, 저는 얘가 방어율은 5.87인데 계속해서 선발 경험을 쌓을수록 점점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는 4이닝 1안타 무실점이었어요. 세인트루이스 타선 최근에 괜찮아요. 근데 애리조나전에서는 조금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공속이 빨라. 평균 96.8마일에 회전수도 2416회고, 그리고 공 종류도 6개 종류를 골고루 던지는 편입니다. 물론 위닝샷이 없어가지고 투스트라이크 몰리는 경우가 많아, 투쓰리에서.
점점 경험을 쌓을수록 이 선수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아무래도 밀워키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밀워키 승에 8.5 기준으로 당연히 오버겠죠.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다음 어퍼트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좀 눌러주세요. 다음 화이트 삭스와 캔자스입니다. 화이트 삭스는 패디 나오고 캔자스는 코렉 나옵니다. 패디는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화이트 삭스 복귀했다가 1년 잘 던지고 작년에 못 던져서 뭐 어디 갔다가 세인트루이스 갔다가 또 잘려가지고 다시 화이트 삭스로 다시 계약했어요. 화이트 삭스는 좀 구멍이 맞나봐. 얘가 뭐 화이트 삭스에만 오면 좀 잘해요. 방어율 3.799. 직전 경기에 홈런을 3방 맞았습니다. 작년에도 패디가 무너질 때 보면 홈런을 막 허용하면서 무너졌어요. 최근 2경기에서 에인절스 상대로 홈런 5방 맞았어요. 뭔가 좀 깨름직해. 얘가 아무래도 주 무기가 그거밖에 없잖아. 그 스위퍼. 상대방이 이제 눈에 익는단 말이야. 캔자스 타선도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략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방어율 3.79라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패디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코렉도 샌디에고 에고에서 계속 선발을 하다가 땜빵 투수 하다가 트레이드 돼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얘도 공구속이 93.8마일이고 회전수도 그냥 저장한데 그냥 약한 타선 만나면 어느 정도 6이닝 한 2, 3실점으로 막는 투수고 강타선 만나면 개털리는 투수예요. 그죠? 근데 화이트 삭스가 작년만큼 물타선이 아니란 말이야. 웬만큼 칩니다. 홈런 치고 특히 우투 상대로. 그렇다면 이 경기는 9.5 기준점이지만 양 투수 다 지금 장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어. 패디는 지금 2경기에서 홈런 5방 맞았고, 그죠? 그리고 코렉도 최근 직전 한 경기 던졌지만 6이닝 3실점 펄스 했지만 하드입비율 53%에 평균 타구속도 91.9에 불량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경기는 9.5 기준점이라도 오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승패는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점률 좀 많을 것 같아요. 패디도. 다음 텍사스와 애리조나. 텍사스는 고어 나오고 애리조나는 잭 갤런 나옵니다. 고어도 팀을 옮기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모습이고, 하지만 얘가 한 3년 연속으로 기대 방어율은 4점대 초반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는 투수인데 성장을 못하고 있어. 그죠? 삼진수는 여전히 어느 정도 준수한 편이고 이번 시즌은 제구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직전 2경기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았다. 갤런은 더 안 좋아요. 얘는 지금 방어율 4.70인데 기대 방어율 5.45, 커리어 로우 수준입니다. 얘는 2022년도에 되게 잘했었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2023, 24, 25, 26 계속해서 성적이 하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 시즌 초반에 좀 괜찮았었는데 다시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직전 2경기에서도 10실점 했어요. 9.2이닝 동안 이닝당 1점씩 주고 있고, 선발 비교해보면 저는 애리조나의 갤런보다는 텍사스가 좀 고어가 좀 더 좋아 보이는데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경기는 뭐 양 투수가 분명히 약점이 있는 투수긴 한데 양 타선의 약점은 더 심합니다. 지금 두 팀이 10경기에서 텍사스도 29점, 애리조나도 29점, 경기당 3점을 채 못 뽑아. 오늘 경기도 1대0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집중 가야 되는 것 같고, 승패도 어차피 1점차 승부 가능성이 또 높아. 프렌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휴스턴과 시애틀. 휴스턴 이마이 나오고 시애틀은 우 나옵니다. 이마이는 일본에서 있다가 자기가 LA 다저스 빼고 다른 모든 팀과 계약한다고 했잖아. 왜냐고 하니까 LA 다저스 같은 그런 팀을 꺾어야지 재미가 있다면서. 그리고 휴스턴이랑 호기롭게 계약을 했는데 오자마자 볼질만 겁나게 하고 있습니다. 삼진 많이 잡는데 포볼 좀 많이 주고 있어. 8.2이닝 동안 삼진 13개, 포볼 11개입니다.
직전에도 뭐 폼을 계속 하다가 1회 몇 점 줬더라. 6점이나 7점 정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2군 갔다가 지금 다시 복귀하는 건데 구속 구위 괜찮습니다. 94.7마일에 구위도 괜찮고 하드 입질 33%밖에 안 돼요. 평균 타고 속도 82.2마일에 엄청 좋아. 공 맞추기가 힘들어요. 다만 제어가 안 되는 스스로 자멸한 스타일. 우리나라의 이의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같은 이시네. 그죠? 근데 2군에서 뭐 많은 생각을 했겠지. 그리고 일본에서 경험도 많은 투수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전 잘 던질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봐요. 아마도 잘 던질 거다. 그리고 시애틀의 우도 브라이언 우도 지지난 경기랑 지단 경기 개 털렸었죠. 저는 브라이언 우가 그렇게까지 2경기 연속으로 개 털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전 경기 잘 던질 거라고 했잖아요. 애틀란타 전에. 정말 잘 던졌어요. 6이닝 동안 안타 한 개밖에 안 맞았고 무실점. 감 잡은 거야 이제. 구속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다 똑같아. 근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 뭐 다 노리고 쳤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수정하고 난 뒤에는 다시금 자기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마 우도 이번 경기는 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 양 팀 다 박마이가 지금 제정신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8.5 기준점이라면 언더가 낭낭하게 언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승패도 프렌 쪽으로 봅시다. 개인적으로는 시애틀이 1점 차로 이길 것 같아요. 시애틀 1점 차로 이길 것 같은데 2.5 마인으로 프렌으로 간다면 휴스턴 쪽으로 공격이 맞는 것 같아. 다음 애슬레틱스와 세인트로 있습니다. 스프링스 나오고 팔렌테 나온다. 뭐 이름값으로 보면 스프링스 같은데 팔렌테도 작년까지만 해도 땅볼 유도율이 메이저리그 1등이었어요. 모든 선발 투수 중에 1등. 자기보다 땅볼 유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 올 시즌도 땅볼 유도 괜찮아요. 90 몇 프로쯤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투수다. 이 투수한테 한번 말리면 경기가 금방 끝나요. 무한 병살 유도해가지고 금방 끝납니다. 더군다나 애슬레틱스처럼 젊은 타자들이 많고 치고제비들 많은 팀들은 한번 말려버리면 팔렌트한테 그냥 뭐 7회까지 금방 순삭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스프링스도 좋긴 한데 직전 2경기에서 뭐 2실점밖에 안 했지만 최근에 맞아나간 타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죠? 오히려 저는 팔렌트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 10.5 기준점이지만 오브 쪽으로 볼게요. 그죠? 애슬레틱스도 우투수한테 상당히 잘 칩니다. OPS가 5등인가 6등인가 그래요. 우투수 상대로. 세인트루이스도 올 시즌에 방망이가 심상치가 않다. 이 경기는 10.5 기준점이지만 그리고 애슬레틱스는 임시부장이라 홈런이 잘 나와요.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마지막 다저스와 샘플. 어제 제가 다저스 오버를 불러드렸죠. 웬만하면 오버 뜰 거라고. 아이씨, 다저스 오버를 갔었어야 되는데 괜히 텍사스 승을 가가지고 축구 스코어 나오는 바람에 야마모토랑 하우저입니다. 야마모토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 작년 월드 시리즈 때 너무 무리를 했어. 지가 뭐 자원에서 나왔겠지만 너무 많이 나왔잖아. 너무 많이 던졌고. 그래서 지금 몇 게임 연속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3실점씩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패스트볼 구위가 좀 떨어졌어요. 패스트볼이 원래 최상급 이상은 됐는데 올 시즌 천상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고 그냥 상급도 아니고 평균보다 살짝 위에 평상급이에요. 그저 그런 패스트볼 구위고, 패스트볼 구위가 살아나야지 주무기인 스플리터가 사는데 천상급 되는데 패스트볼 구위가 죽다 보니까 스플리터도 천상급에서 최상급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어느 정도 공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경기 운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투수라 어쨌든 5이닝 6이닝 이상씩 꾸준하게 먹어주는데 작년만큼 압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이 충분히 공략 가능해 보이고, 하우저 얘도 작년에 엄청 좋았어요. 얘가 아마 화이트삭스에 있다가 이번 샌프로 건너가는, 작년에 방어를 엄청 좋았었죠. 근데 얘 좀 커리어 로우 시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기대 방어를 5.56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5경기에서 연속으로 홈런을 맞고 있는데 5경기에서 홈런 7방 맞았어. 그나마 직전 경기는 6이닝 1실점을 잘 던졌어요. 홈런 한 방 맞고. 근데 믿음이 크게 가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저스 상대로 얼만큼 던져줄지는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그래도 야마모토도 불안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저스 승으로 가기는 힘들다. 샘프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8.5 기준이라면 오버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야마모토도 3실점, 하우저도 3실점 이상은 하지 않을까. 오늘과 같은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5 오버에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몇 명 없네. 4명밖에 없네. 1픽 불러줄까? 1픽 부릅시다. 아이고 사람도 없는데 뭐. 한번 틀렸다고 사람 다 나갔네. 아 참 너무하네. 자 오늘 1픽은 깔깔이님인데 깔깔이님. 언오바 부를까? 뭐 부를까요? 오늘 1픽은 역배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늘 1픽은 디트로이트 역배 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볼 거야. 아마 전부 다 매치 볼 거야. 아무도 안 보는 거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오늘 디트로이트 역배 볼게요. 아마도 전부 다 매치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겠지. 야구 잘 모르는 사람. 하지만 언제나 내가 맞았지. 내가 옳았지. 그죠? 디트로이트 역배 좋아 보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